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뭐 국회 증언 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국무회의를 여는데 국무회의가 바로 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 쟁점 법안은 국민의 힘을 배제시킨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평소 지론이 이 6개 법안은 절대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곡법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쌀이 넘쳐나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주름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건 역시 특별검사를 그 야당 쪽에서 단독으로 추천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이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건 유연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뭐 이런 입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 추천 복수로 되어 있는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입니다. 양쪽이 지금 맞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한다면 재판관 임명, 양곡법 거부 이 두 개가 맞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 거부는 지금 여당이 재판관을 거부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야당은 임명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법은 여당은 거부, 야당은 통과 지금 이제 공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둘을 서로 여야의 의견을 반절씩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관도 임명하고 양곡법, 증언감정법 거부하고 그러면은 여당 의견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야당 의견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어서 뭐 일종의 그 타협점 비슷하게 주고받기 give and take 여당에도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야당에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식으로 결론 재판관은 임명하고 양곡법 국회 증언감정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건 거부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양곡법 등 거부권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이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된 걸로 착각 말라. 한덕수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아니다. 착각 말라.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요. 양곡법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공포를 할 경우에 그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고스란히 자기네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곡법 거부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도 탄핵할 거야 그러고는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 거부하는 것도 괜찮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이 양곡법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다른 말들은 다 차치하고 경고한다 이런 말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박찬대에게 경고합니다. 아니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니 이게 무슨 말본세입니까?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당 지도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민주당 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한 손에 움켜쥐고 있고 아나무인 막무가내 이 도대체 아무한테나 경고한다 가만 안 둘 테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자체도 문제려니와 그 말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굳이 나이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나이로 따져도 아버지 아저씨 뻘입니다. 인생을 살아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 고위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록 정치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운영과 그 경륜에 있어서는 박찬대보다도 몇 배 더 윗길이면 윗길이지 아랫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경고한다. 박찬대에게 경고한다. 말 조심하라. 말이라고 다 입 밖에 내는 것이 말이 아닌 것이다.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탄핵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카드 못 쓸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요, 국정 공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할 때 논란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취급을 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안이 가결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학계의 일부 교수들은 아직은 국무위원이니까 과반만 있어도 통과된다 그러는 반면에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니야,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이 탄핵 카드 있잖아요, 이게 뻥카다. 이거 뻥카입니다. 뻥카. 블러핑.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그래 양곡법하고 증언감정법 거부권 하는 건 우리가 수용할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6개 법안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 체제,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경제와 안보, 미래에 이게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6개 법안은 뭐 야당이 냈건 여당이 냈건 누가 냈건 그런 배경을 따져서 지금 그 유불리를 보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경제에 이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제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양국법은 매조 1조 원 이상 부담이 되고 쌀의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국회의 이 증언감정법, 이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서 경쟁국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국민의힘 개헌에 적극적이죠. 개혁신당도 개헌을 촉구하고 있고, 뭐 새미래민주당도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함께 할지 아니면 개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선을 치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씩 엇갈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하고 맞물려서 개헌도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우리가 이제 실시해야 된다. 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이것도 손볼 수 있으면 손보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각제의 요소를 더 뭐 확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아예 180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개헌론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은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권이 절반쯤 자기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나무에 있는 감이 지금 거의 다 익어가지고 입안으로 쏙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개헌을 얘기한다? 민주당은 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야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기도 하지만, 아무튼 대체적인 분위기, 정가의 분위기는 지금이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적기다. 지금 아니면 또 개헌은 물 건너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히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이걸 거치면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라고들 아주 쉽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계엄 선포가 됐다가 다시 철회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 공백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제황적 의회 독재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합시다. 탄핵을 28번을 발의를 하고 특검을 27번을 발의를 하는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극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켜내기 위한 일당 독재, 사당화, 입법 폭주, 그것의 배경에는 제왕적은 저리 가라 하는 제황적 의회 독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헌 좋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제황적 의회 독재를 손볼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회 회산권, 국회 해산권 부활, 주민 소환제 부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 이것을 관철하는 그런 개헌 논의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기사네요. 제가 조선일보 일면톱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제가 이미 보여드렸나요?
신문을 이제 여러 개 보여드리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송달하고 있는 서류를 3일째 안 받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 수도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우체국에 접수시키고 홈페이지에 공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송달로 간주할 때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환 불응의 의결서도 거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꼭꼭 숨어서 진지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을 서두르고 있죠. 지금 이제 6인 체제고 야당은 빨리 이걸 9인 체제로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을 앞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요 9명입니다. 9명. 그런데 이 9명을 3명씩 논아놨어요.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을 각각 따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3명을 임명하고 국회는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 선출, 지명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선출을 했건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무를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그냥 대통령은 그걸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관례다. 이제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3명을 국회의 추천 몫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이 추천돼 있고 뭐 이달 하순께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선출 절차를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가결안은 무조건 6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인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를 해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는데 이게 9명이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재판관 1명이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뭐 상견례 겸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를 좀 했죠. 그런데 탄핵 전국에서 첫 번째 회동을 했으나 원인과 해법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제 개헌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안정 추경 검토를 하자 이러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